요즘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이 50 하나에 사랑이라니 조금은 쑥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껴본 지 너무나 오랜만이라 누구에게든 제 사랑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50 넘어서 사랑하는 감정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강렬한 열기를 품고 있는 새빨간 숯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른 장작처럼 활활 타오르진 않지만 무엇이든 던져넣기만 하면 언제든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강렬한 열기를 품고 있는 숯 말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 50 초반에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잿빛이었던 세상이 화사해진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이제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설레는 사랑을 하고 있지만 한때 저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아픈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한 방에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 당시 저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림을 그리는 여자였습니다. 전시회도 몇 번 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름난 화가였고 그림에 열중할 때는 며칠씩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만큼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의 열정적인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결혼 초반에 아이보다는 그림에 열중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 가지는 것도 미루었고 새벽까지 그림 그리는데 열중하고 있으면 저는 조용히 혼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한 만큼 아내를 아끼고 배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림에만 열중하고 싶으니 한 달간 제주도로 가서 혼자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회사 휴가를 내고 같이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더라고요. 혼자서 그림에만 열중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는 건데 같이 가면은 집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절대 같이 가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주말에만 내려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화를 냈습니다. 전시회 일정 다가와서 예민해져 있고 그림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데 그걸 이해 못하냐고요. 그냥 한 달만 좀 자기를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지만 결국 아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집을 하나 구해서 제주도에 살게 되었고 제주도에 아내를 혼자 두고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아내는 제주도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혼자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9월 25일이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핑계 삼아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자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과 와인을 사들고 아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아내의 숨 넘어갈 듯한 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사들고 온 와인병을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 창문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창문과 와인병이 박살나고 그 안에 있는 아내와 남자를 보게 되었죠. 2 사람과 제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그 상대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온 아내의 후배, 아내가 너무나 아낀다며 우리 집에 몇 번 밥 먹이려고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깨진 창문을 열고 그 방으로 들어가 그 남자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났고 경찰이 도착하고 난 후에야 저는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수많은 아내의 변명과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아내의 배신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지지하고 응원했던 대가가 배신이라니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런 여자에게 헌신을 다해온 바보 같은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술과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맨정신으로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온 가족들이 이 상황을 다 알게 되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후에야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술에 쩔어서 힘들게 살면 우리 어머니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그녀에게 소중한 3가지, 교회 집사님이라는 명예에 내가 월세 내주고 있는 그녀의 화실, 그리고 내 신용카드 3가지를 빼앗은 후에요. 저는 그날부터 막 살았습니다. 술집 여자도 만나고 여자들이 있는 곳에 돈 주고 들어가기도 하고 혼자 노래방에 가서도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텅 빈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예전이 그리웠고 옛날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전 나가지 않던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죠. 너무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니 조금씩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옛 친구들을 만나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은영, 오래전 연락이 끊어진 후 그녀를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건 아니었지만 취향이 비슷했던 우리는 둘이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함께 듣고 좋아하는 만화책도 보러 다니고 오락실도 함께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풋풋했던 시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그녀가 그리워졌습니다. 제가 동창들에게 은영이의 소식을 물었더니 그중 한 여자 동창이 은영이도 저처럼 지금 혼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창회 나왔다는 소식 듣고 은영이도 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며 다음에는 같이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저는 거의 20년 만에 그녀를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어색한 듯 했지만 곧 우리는 예전처럼 편하게 얘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식당에 그녀와 저 단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금 여기 너 밖에 없는 것 같다며 다음엔 둘이 따로 만나고 싶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또 듣고 싶어서 잘 들어갔냐는 안부를 핑계 삼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안 그래도 나도 전화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전화를 줘서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책맞게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던지요. 젊었을 때 심장이 뛰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나이 들어서 심장이 뛰면 심장병이라는 증거라고 그러던데 나이 들어서도 심장병 없이 심장이 설레고 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를 만난 후 알게 됐습니다. 이전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우리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마음이 잘 맞고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만나고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니 손잡고 싶고 손잡으니 팔짱 끼고 싶고 팔짱 끼니 안고 싶고 그녀와 하고 싶은 것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네가 친구로 안 보이고 자꾸 여자로 보인다고요. 마음이 가까워지니 몸도 마음도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나 밤에 자다가도 네 생각이 나서 몇 번이고 일어난다고요. 그랬더니 그녀가 웃으며 나도 그렇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그녀를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저를 슬쩍 밀어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라 저는 어리둥절하며 그녀에게 내가 혹시 실례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설레본 적 너무 오랜만이라고 너무 기분이 좋고 하루하루 젊어지는 기분이어서 이 느낌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단계씩만
진도를 나가보는 거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손만 잡고, 다음 주는 팔짱 끼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진도를 나가고, 그렇게 매주 설레면서 만나는 건 어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앞날이 기다려지고 심장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며 그날로부터 15주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주간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 수도 없이 행복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고요? 진도의 끝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서로를 알아가는데 3분의 1쯤 온 것 같네요. 가끔은 두세 단계 진도를 훌쩍 뛰어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음 만남을 위해서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2번 다시는 여자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녀를 만나고 보니 내 인연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불행했던 적도 없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쉰 초반에 시작한 이 사랑, 빨간 수처럼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